시작하죠.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뭐 네트워크니 서버니 빡세게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관심이 좀 덜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저희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유저 포탈이나 어드민 포탈, 그 다음에 비즈 포탈 관련돼서 그 타 사업자들이나 일반적인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어떤 매니지먼트 플랫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 포탈, 어드민 포탈들을 어떤 거에 쓰고 있는지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라우드 스택, 오픈 스택, 좀 더 들어보신 분은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 패스트 DCC의 GDCC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는 거죠. 그 GDCC라는 플랫폼이 어드민 포탈이라는 어떤 이 전체적인 클라우드 리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유저들이 자기들이 직접 VM이나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본적인 클라우드 그 리소스를 쓰기 위한 포탈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오픈소스 진영의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도 동일하게 그런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업체들 간에, 그 다음에 어떤 진영들 간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금일은 KT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 클라우드 스택이라는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좀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택의 구조,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스택이 이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하이퍼바이저들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타입으로 서비스를 할 거냐, 어떤 그 버추얼 머신들을 어떻게 컨피그레이션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카운트 계정은, 그 다음에 어떤 이 그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하는 기준은 어떨 것이냐. 보통 지금 이제 웹 UI와 API, 그러니까 그 현재 시장에서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이 가장 지향하는 부분은 웹 UI와 API를 오픈하고 그 기반에서 여러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그 진영으로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패스트 DCC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사 얼굴이 너무 검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깜빡이 나와요? 어딨나요, 제가? 이 끄는 게 난가? 킬까요? 너무 켜도 키면 화면이 들라오냐? 아니, 그건 알지. 너무 이강사님 얼굴이 안 나와서 어둠에서만 이렇게. 제가 어둡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택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그 EC2와 같은 그 이아스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트입니다.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 스택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어떤 그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조금 기존의 오픈소스, 그 오픈스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그 GDCC, 패스트 DCC에서 개발한 것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하이퍼바이저들을 한꺼번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라이센스 이슈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오픈소스 그 하이퍼바이저 써서 붙이면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젠 서버, 일반적인 리눅스 베이스의 KVM, 그 다음에 VM웨어, vSphere, 이런 것들 다 붙일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오픈소스 젠을 쓰고 있는데, 오픈소스 젠도 붙을 수 있고, MS의 하이퍼바이저도 붙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적인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셀프 서비스 포털에 들어가서 VM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 어드민과 엔드 유저 포탈, 웹 UI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만 깔아서 그냥 바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회사 로고를 또 안 바꾸고 그냥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을 깔아가지고 우리 클라우드 구축했어. 그리고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스탠다드 API 서포트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결국에는 얼마나 스탠다드한 API를 오픈해서 제공하느냐. 만약에 이 API를 되게 오픈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많은 경험자들이 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API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노영준님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비즈 포탈이나 유저 포탈들의 어떤 고도화 작업이 되게 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관련된 업체들도 되게 그 소싱이 쉬울 것이고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어떤 그 솔루션들을 붙이는데도 되게 효율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어디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시장에 좀 화두고요. 확장성 그대로 갖고 있고 어떤 가용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구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멀티 테넌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용자와 B 사용자가 같은 C 클래스에서 공인 IP를 받고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게 개별적인 어떤 VDN 처리를 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 보안적인 간접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클라우드 플랫폼 구조에서는 그 각 사용자 간 네트워크를 나눠주는 형태, 그러니까 절대 간섭이 없게. 그래서 보통 나트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택이 아마존이라든지 KT, 타타, IDC 프론티어 이런 쪽에 좀 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 클라우드 스택을 쓴 곳은 진가, 게임 회사로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KTH는 제가 깔았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젠 기반이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오픈소스 젠 기반의 GDCC라는 그 패스트 DCC의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올린 것이고요.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결국에는 유저 포탈, 그 다음에 어드민 포탈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구성까지는 그 사업자 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스택을 설치해도 되고, 오픈 스택을 설치해도 되고, GDCC를 그거는 저희의 어떤 비즈니스 방향에 맞게 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젠 기반 하이퍼바이저를 지금 오픈제에 쓰고 있고 예. GDCC를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의 그 인스턴스, 그러니까 VM에 대한 이미지가 예. 그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의 클라우드 사업자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디펜던시는 하이퍼바이저의 디펜던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VM이 프로비저닝 될 때 어떤 매니지먼트 스텝을 거쳤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결국에는 그 오픈화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픈 스택에서 어떤 프로비저닝 템플릿, VM의 템플릿도 클라우드 스택의 플랫폼에서 쓰여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클라우드 스택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마존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심리스하게 지원이 안 되니까 지난주에 한번 그 업체가 찾아왔던 그 나이트 스케일 같은 것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 일반 엔드 유저들이나 개발 조직을 가진 업체들이 본인들의 어떤 클라우드 활용성을 되게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클라우드에 어떤 서포트하시는 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솔루션 업체들도 가장 많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쪽에 맞게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겠죠. 네, 저희 그 GDCC 쪽도 사실은 어떤 이런 그 API를 많이 공개하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비즈니스 방향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뉴클레투스나 아니면 오픈스택이나 클라우드 스택 같은 것들은 각각 그 해당 그 스택을 쓰는 사업자들끼리만 예를 들어 인스턴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젠에서 그 VM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이퍼V로 이동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낮은 스택에서 보면 그다음에 하이퍼V에서 그 VM을 만들었는데 그걸 KVM이나 젠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어떤 오픈 API를 제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에 쓰는 정보통신 부서라, IT 부서라고 하면 저희는 어떤 가격 정책이나 지역 정책, 가용성 정책에 따라서 여러 다중화된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옮기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어떤 제약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제약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해지하려는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데서 도입되는 게 나이트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개발 툴들을 만들어 쓰겠죠. 어쨌든 현재 결론은 오픈스택, 유칼립투스 아니면 뭐이 클라우드 스택 간에는 서로 그 리소스에 대한 호환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그렇죠.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마이그레이션 툴이 뭐 나이트 오리지널 스케일 버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예. 게 지금 현재라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웹 UI나 API를 그 속된 말로 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로운 툴들이 개발되기를 시장에서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픈스택이나 클라우드 스택을 뭐 만들 애들은 굶어 죽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발사들한테 기술 지원 피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는 것이고요. 뭐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VM을 생성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VM을 관리하는 뭐 리부트, 스타트, 스톱. 그러니까 저희가 어드민 포탈에서 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볼륨 디스크를 생성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마존으로 치면은 EBS. 그다음에 저희는 ES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가적인 볼륨을 붙이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이 플랫폼 안에 자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노드 밸런서나 파이어월, 그 다음에 시큐어 나스, VPN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는 사용자 수준의 어떤 그 네트워크 리소스겠죠. 근데 이제 KT는 이런 부분에서 대형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드웨어 박스들을 넣는 구조들도 만들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그냥 소프트웨어 기반의 노드 밸런서나 파이어월, 그 다음에 나트를 쓰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스냅샷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 템플릿이라는 용어를 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스냅샷, 그다음에 스냅샷 버디라고 하시나요? 스냅샷 번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표준 용어로는 그 스냅샷과 템플릿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냅샷은 어떤 VM에 대한 백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VM의 어떤 이미지들을 갖다가 저장을 하는 것들을 템플릿, 그다음에 스냅샷을 템플릿으로 전환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클라우드를 하시다 보면 템플릿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보통 VM의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 UI 및 API 지원, 뭐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 클라우드 스택이 좀 잘하고 있는 게 뭐 하나 있냐면 아마존의 템플릿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택에서 그 VM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아마존에 등록하고 아마존에서 바로 그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좀 그 처음에 VM을 그 만들 때 그렇게 구워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GDCC의 어떤 그 플랫폼이 뭐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니진이 있고 존이 있고 뭐 있지? 니진하고 존이 있나요? 네. 그 클라우드 스택도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트워크 구성은 보통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이 GDCC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뭐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이 또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뭐 MS 그쪽도 MySQL이 들어가고 NoSQL도 쓰고 있고 뭐 이런 건데 클라우드 스택은 이 전체적인 플랫폼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MySQL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클라우드 스택이 설치가 되면 이 부분도 다 그 뒤에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넘어가시죠. 예,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스택에서 어떤 리소스를 구분하는 그 구성의 단계는 존, 포드, 클러스터, 호스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존은 그 저희 걸로 치면은 리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그 위치한 전체적인 클라우드 리소스를 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매핑했을 때 하나의 넥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버추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컨셉을 갖고 만들다 보니까 존을 구성하고요. 그럼 기업 사업이라는 존을 구성할 것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뭐 사업 담당, 운영 담당, 뭐 그 영업 담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의 어떤 포드, 그러니까 넥 단위의 부분을 하고 그 넥 안에는 서버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리소스의 묶음을 클러스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하이퍼바이저들 호스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논리적인 단위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세컨더리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VM에다 그 스토리지를 주기 위한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 해갖고 스냅샷, 템플릿 뭐 이런 어떤 소소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그 스토리지 팜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도 이제 별도로 세컨더리 프라이머리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ES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은 왜 나왔냐면 ES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컴퓨팅 리소스다 보니까 좀 좋은 스토리지를 쓴다든지 로컬 스토리지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결국에 저장되는 게 스냅샷,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템플릿,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백업 자료.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가 S3가 스냅샷을 뜨면 S3로 가지 않습니까? 아 우리 WS로 가네요. ES가 아니고 아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나스 서비스 형태도 제공하지만 그 어떤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이런 공간이 되고요. 그 포드 결국에는 그 물리적인 하나의 뭐 저희가 그 L2 스위치라고 하면 L2 스위치 밑에 붙는 그 서버들은 그 전부 하나의 포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포드를 예를 들어서 뭐 C 클래스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B 클래스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보통 한 C 클래스 정도에서 그 저희들은 나누고 있고요. 그렇게 포드로 나누고 있고 이제 클러스터는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이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집합분들을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제약이 있지만 시스템 스펙들이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CPU 사양을 가져야 되고 동일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고 그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VM 인스턴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왜냐면은 동일한 리소스 형태가 돼야지만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이게 이제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포드, 클러스터, 호스트,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토리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S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 별도로 나와 있는 디스크가 WS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EUS와 W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스트는 결국에는 하이퍼바이저를 얘기합니다. 하이퍼바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스트 VM을 호스팅한다. 결국에는 VM들을 저장하는 하이퍼바이저들을 보통은 호스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와 세컨더리 스토리지가 필요한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토리지가 하나의 박스의 로컬 디스크의 큰 볼륨일 수도 있고 외장형 센이나 다스 이런 스토리지일 수도 있고요.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저희가 WS라는 걸 쓴다지만 마찬가지로 CIFS나 NFS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또 박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스 얘기가 돼버리네요.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는 차이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VM, 버추얼 머신에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거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 이미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 ISO 이미지는 뭐냐면 저희는 지금 윈도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미 이제 구워놓은 템플릿 형태로 지금 오퍼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즈니스 말고 실제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것들을 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ISO 이미지를 저장한다든지 대용량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냅샷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라이브러리 서버라고. 라이브 어떤 저장소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죠. 클러스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코드, 그 다음에 조언 이런 건 사실 어떤 논리적인 개념인 거고 클러스터죠. 그러니까 저희도 호스트 머신들이 막 있겠죠. DL160 한 40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DL160 40대가 결국에는 하나의 호스트고 그 안에 이렇게 VM들이 들어가는 구조죠. 근데 여기다 이제 공유 스토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센이라든지 아이스카시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이 VM들의 이미지는 결국에는 다
공유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호스트 머신들 여러 개 만들고 공유 스토리지 말지 말고 자기 그 어떤 로컬 스토리지에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하죠.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호스트 머신이 예를 들어서 손상이 됐다. 그러면 공유 스토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이미지가 마이그레이션 돼서 다른 호스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만약에 호스트 머신들이 한 5개 있으면 우리가 막 프로비저닝을 했어요. VM을 만들었으면 5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고 한 곳에 몰릴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리소스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한 박스가 무너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용자는 거기에 들어간 VM은 현재 구조에서는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비싸다 보니까 제가 디스크 I/O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로컬 디스크 쓰는 게 아무래도 저렇게 뭐 외장형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유리하지 않나요? 그 디스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비싼 걸 쓰면 로컬 디스크만 많이 그 나가는 거다? KT가 이 구조로 뭘 썼냐면 그 오픈 소스 스토리지인 넥젠타 스토어를 썼죠. 그 넥젠타 스토어도 텐지 이더넷을 갖고 있었고요. 알스카시 프로토콜을 지원했고 확장형이었죠. 이제 워낙 장애가 빈번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KT도 처음에는 이게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호스트에 로컬 머신, 로컬 디스크들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스트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을 하면 그 호스트에 수용된 VM들은 그냥 깨져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고객들한테 SLA를 못 맞추고 와서 녹화하고 있어서 좀 문제인데 미안해. 이번 달에 까줄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레이드 구성은 다 돼 있을 거잖아요. 깨져도 핫스왑으로 그러니까 그 디스크의 어떤 내용이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드웨어 박스 자체가 폴트가 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박스에 CPU를 교체한다든지 메모리를 교체하든지 네트워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에 들어가는 소요된 시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디스크들을 뽑아갖고 다른 서버에 바로 프로비저닝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복구 시간에 대한 문제다라는 복구 시간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TO, 그러니까 목표 복구 시간을 우린 30분 이내 복구해야 되는데 못 맞춘다든지 RPO, 그러니까 고객은 4시 반까지 어떤 트랜잭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4시까지의 트랜잭션밖에 유지 못 해준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컨셉이 되게 왜 선호가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서버를 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끄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VM들은 죽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것들을 어쨌든 공유 디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호스트로 옮기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퀵 마이그레이션, 나이브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건 보통 클러스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나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지원이 됩니까? 그거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M, 유즈부서 활동할 때마다 호스트를 내려서 VM들이 같이 죽는다고 하면 다양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들이 이제 스냅샷을 뜨면 그런 것들은 여기 너무 비싸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리 스토리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스냅샷, 템플릿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어느 사업자나 어느 클라우드 업체나 어느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엔 클러스터 내에서 VM이 다른 호스트로 이동이 가능하다. VM을 스냅샷을 수행한 다음 같이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가 만들어지고 세컨드리 스토리지가 복사된다는 건 이게 스냅샷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스냅샷을 가지고 네, 스냅샷 얘기입니다. 이쪽은 스냅샷을 수행하면 여기 한번 로컬에 만들어지고 로컬에서 이제 세컨드리로 보내고 로컬에 있던 건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고요.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재미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아키텍처를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필요한데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네트워크 얘기가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저희 내부 직원들을 교육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여기 포인트가 좀 틀리니까. 예.
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을 쓰면 걔들 UI는 우리 거하고 많이 틀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라고 해서 UI가 후지거나 속된 말로 옛날처럼 품질이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UI 동일한 이런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UI가 사실은 저희의 GDCC UI하고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픈 스택의 UI는 또 틀리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단계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 자기의 OS를 선택을 하고 그 OS에 맞게 우리가 어떤 정의해 놓은 그런 어떤 VM들을 선택하는 과정은 모든 업체들이 거의 동일하죠. 근데 이걸 이대로 쓰면은 그 사실은 어떤 그 뽀대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다음 페이지로 바꾸세요. 이런 일련의 그 어떤 이 디스크를 더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이런 리뷰를 하시는 페이지들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제 바꾼다는 거죠. KT에서는 그 API를 그대로 끌어다가 그쵸? UI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운영 체계를 이렇게 한다. 저희도 그 일련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서버 선택은 이렇게 한다. 같은 건데 UI를 좀 더 KT에서는 KT스럽게 바꾸는 거고요. SK에서는 SK스럽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과 같은 일반적인 웹 UI나 API를 이렇게 바꾸는 업체한테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어떤 커스터마이징도 안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 페이지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KT는 흔히 말하는 요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죠. 사용자들 요구사항에 맞게. 그리고 정말 웃긴 건 API를 그냥 까버려가지고 그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편한 UI를 만들어서 써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자동화 부분에서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퍼핏, 셰프 이런 어떤 자동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얘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밖에 작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100개 만들려고 하면 100번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리소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API를 콜 해가지고 직접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죠. 현재 저희 GDCC는 API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유저 포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지금 한번 까봤더니 전부 다 하드 코딩, 날 코딩이 되어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API 제공 계획이 있느냐라고 퍼스트 DC 분이 했더니 할 거다. 아직 그러나 일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형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패스트 DC나 저희의 어떤 전략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어떤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들 진영처럼 이 고객이 어떤 인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위해서 API를 까느냐, 그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모델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API를 클로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뭐가 좋다고는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단순히 웹 UI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소나 아니면 스타트업 아니면 SMB 정도의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웹 UI만 제공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라든지 파워 유저들은 틀리죠. 아니 파스 사업을 한다든지 네. 어떤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API든 커맨드 라인이든 아니면 스크립트든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자기가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그걸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 고객들을 타겟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이제 어떤 진영이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다음에 기존의 클라우드를 많이 했던 어떤 아키텍트들의 성향은 까고 가야 된답니다. 까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노영준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결국엔 어떤 파스 사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파워 유저 풀, 그 다음에 어떤 좀 고도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 부서들을 저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플렉서블한 API나 그런 접근 경로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께 만약에 어떤 시장의 지배적인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고도화된 플랫폼이다. 그러면 사실 또
까기는 아까운 거겠죠. 그거는 저희 그 어떤 그 이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그 품질의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거겠죠. 뭐 나중에 이제 운영해 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근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API를 이렇게 오픈해서 깔 경우에 예. 그 원청 그 개발했던 사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운영 체제나 뭐 그 또 코어 파트너한테 많이 그 두 가지 분류가 있겠죠. 클라우드 스택이나 오픈 스택, 그다음에 유칼립투스를 만드는 그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조직이 있을 건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의 그 로열티는 그 어쨌든 간에 많은 개발자들이나 많은 사용자들이 그 편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 자기네들 클라우드를 구축했을 경우에 그 접근이 쉽다는 거죠. 엔드 유저들의. 그러면 그 커지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일 거고 이 그 오픈소스 진영은 결국에는 자기들께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유사한 솔루션들을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기술 지원 피라든지 컨설팅 피 이런 것들이 볼륨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사업자 하나 잡아갖고 내가 거기서 뽕빨 뽑겠다 이런 어떤 컨셉은 아니고요. 이렇게 외국식 컨셉들은 이렇게 어떤 그 뭐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돈벌이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컨셉들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당장 지금 보면 그 오픈스택 가지고 이런 플랫폼들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아예 솔루션화 해가지고 그 당신들 장비만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픈스택 가서 얹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업체들은 유저 포탈과 어드민 포탈들을 바로 갖게 되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비즈니스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개발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저 이것만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카운트는 그 유저 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저가 그 어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드민과 일반 유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카운트를 주고 그 어카운트들이 유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들 뭐 이런 부분들을 주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빗한 환경들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한 환경으로도 좀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들이 갖고 있고요. 그 현재 저희는 그 어카운트는 제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유저 계정만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별 사용자별로 그러니까 구민우님이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 부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다 조직을 마이그레이션하면 각 부서들이 쓰는 어떤 그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갖다 구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뭘로 구분하냐면 그 구민호님은 어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 어카운트를 받아오셨고 유저 계정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관리하는 그런 컨셉으로 간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뭐 도메인이 된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모든 유칼립투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택, 오픈 스택의 UI는 거의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이쪽에 대시보드, 인스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템플릿, 어카운트 안 보이는데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UI. 저희 것도 이 UI를 갖고 있어요. 어디 포털 들어가면 옆에 리소스 보일 수 있는 것도 나오고 대시보드 나오고 그렇죠. 사용자별로. 근데 오픈스택은 그럼 또 틀리냐? 오픈스택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유칼립투스 틀리냐?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제가 클라우드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갖고 그냥 저희 쟤네다 이거 덮었죠. 그러면 이제 셀프 서비스 포탈 만들어진 거고 그 클라우드가 된 거죠. 내부에서 이 클라우드 스택 요 이미지만 TATH로 바꿨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음에 가봤더니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에 가봤더니 다음 애들도 클라우드 스택 깔아가지고 요것만 다음으로 바꿔가지고 전자신문에 이렇게 우리 클라우드 한다.
내고요. 그다음에 또 뭐 포탈에 갔더니 M5 포탈에 갔더니 걔들도 처음에 이걸 걔들 오픈스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또 이제 N 뭐뭐 박아가지고 우리도 내부 클라우드 한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일정 규모가 있는 정보 시스템 자산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나 파스 사업자들은 프라이빗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제공한다든지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어떤 API들이 서로 소통돼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특정 부서가 한 100대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200대가 필요한데 내부에서 딜리버리가 안 된다. 그럼 바로 뭐 저희 거를 쓰려면 걔들의 어떤 API와 우리 거의 API가 통신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니지먼트 플랫폼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오픈 스택 진영이 많이 깔리느냐, 클라우드 스택 진영이 많이 깔리느냐, 뭐 변방에 유칼립투스가 많이 깔리느냐, 아니면은 GDCC가 많이 깔리느냐, 이 승부일 수 있는데 GDCC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어떤 독보적인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 굳이 API를 깔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이제 시장에 고유한 기술은 없다가 제 사실 어떤 운영 철학이거든요. 어떠한 제일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좋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분명한 다른 기술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하면 독보적인 기술들을 다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UI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하이퍼바이저들을 어떻게 조정한다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클라우드 스택을 봤고요. 비계도 상당히 사실은 좀 많은데 이게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제 이걸로 수십 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실제 API들 콜 왔다 갔다 하는 것들까지 엔지니어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 클라우드 포탈이 뭐고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떤 UI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픈 스택의 UI, 그 다음에 오픈 스택이 클라우드 스택하고의 어떤 좀 디테일한 펑션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토픽은 일주일에 2번만 하기로 해주셨으니까 한 번은 다른 분이 GDCC를 한번 해주시면 세 개가 같이 비교가 되고 장단점을 나중에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피처들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GDCC는 다른 분이 정확하세요? 왜냐면 잽슨 선입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용 좀 해주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 저는 호스트 DCC